네, 청자 0332님은요. 광주 소식 뉴스를 보면서 내 가족이 그 상황이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겠죠. 대선까지 50일도 안 남은 시점, 대선 꼭지점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꼭지점에서 꼭 지금 다뤄야 하는 점, 그게 바로 꼭지점인데요.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소위 새우꺾기라는 가학적인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 뉴스를 보고 이게 우리나라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관련돼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또 여러 가지 법률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관심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화상으로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공익법센터에서 지금 맡고 계시는 일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공익법센터 어필은 이주자 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는 난민, 구금된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무국적자, 해외에서 한국 기업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들을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부분만 생각 들어봐도 일종의 보호의 테두리가 전혀 없는 분들, 하지만 그분들도 인격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사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린 새우꺾기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현대사회에 벌어지는 일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난민 이슈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과거에 또 다른 중동권 국가에서 난민이 왔을 때는 약간 사회적인 갈등 요소도 있었고 좀 복잡합니다. 강제 구금이 있었다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단지 난민 이슈만 바라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강제 구금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화성 그리고 청주 이곳에 외국인 보호소가 있는데 강제 구금이 된다고요? 네, 이주 구금인데요. 네네. 흔히들 이제 외국인 보호소에 외국인 범죄자들이 구금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 많으신데요. 네.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 보호소가 아니라 교도소에 구금이 되는 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로 가는 거고. 네. 네, 네, 그 범죄가 아닌데 미등록 체류, 즉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행정적 이유로 이제 구금되시는 분들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체류 자격이 없으면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 이 강제 퇴거 명령 집행을 위해서 이제 보호 명령이라는 게 내려지는데 이게 구금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네. 범죄자도 아니지만 마치 중형의 범죄자들에게나 이제 집행되는 4년, 5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 체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당신 나라로 돌아가시오. 근데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좀 보호를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체류 자격이 없는 분을 4년, 5년 그냥 가둬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정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름은 보호로 되어 있지만, 보호라고 한다면은 이게 본인한테 이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네. 자유가 없이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빼앗긴 채로, 이 보호소 내에서 24시간 구금되어 있는 채, 운동도 잘 할 수 네. 없고, 예, 그런 먹는 것도, 음식이나 이런 것도 아주 열악한, 사실은 이 보호소 자체가 예전에 이 교도소를 개조한 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호가 아니라, 전혀 보호가 아니라 구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 사실상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좀 가둬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쨌든 본인의 나라나 혹은 제3국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난민을 신청했거나 또 어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난민을 신청하거나 또 임금이 이제 체불된 상태여서 당장 이제 본국으로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구금된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갈 수 없는 사정,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본국이 전쟁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지금 청주와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가 아니라 사실상은 거의 감옥같이 갇혀 있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런 곳이 아닌 곳에도 외국인들이 본인의 의사, 자유 의지가 없이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어딘가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보호소 외에도 공항에 구금되어 있는 아,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난민 신청자들이 많은데요. 네.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난민 신청을 하면 네. 사실 난민 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일단 입국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네. 심사를 해서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 자체를 아예 시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온 난민이니까 본국으로 갈 수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공항 내에 구금 상태가 됩니다. 사실 낭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터미널이라는 영화였나요? 톰 행크스가 연기한 공항에서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주하시는 분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계시는 곳은 그런 환경은 아닌 건 거잖아요. 대합실에 그냥 자유롭게 다니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항 내에서 그 송환 대기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이제 구금이 되시는데요. 네. 그 환승구역 트랜짓 존이라고 흔히들 네네. 하는데 거기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 네. 약국쯤이던가 그래서 거기 맞은편에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가 한 2개 정도 내려가는 지하 깊은 곳에 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방이 깊은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빛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구금 장소가 아니어서 이제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네. 이 넓은 방에는 화장실이 한 칸만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구금된 사람들이 많을 때는 200명씩 갇혀 있기도 하는데 네. 그 화장실 한 칸을 같이 써야 하고 샤워 시설도 없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난민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는 분들 중에 누가 있을지도 모르고 들어오겠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여부를 떠나서 샤워실도 없이 화장실 한 칸에 200명이 갇혀 있다. 이것 자체로 좀 심하게 말하면 범죄적 상황이라고 할 만큼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무작정 항공행 비행기를 타고 온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 분들 중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 대부분은 이제 주변의 중동 국가나 아니면 유럽으로 가셨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아주 소수가 한국에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왔을 때 사실 난민 하면 시리아 난민을 떠올릴 그렇죠. 정도로 이제 네. 명백히 난민이신 분들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상하게 출입국에서 명백히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왜 그렇게 시리아 판단했죠? 사실 이제 난민 사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인종, 민족, 국적, 또 뭐 종교적 사유, 뭐 정치적인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이런 것인데요. 여기 네네. 전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출입국에서 전쟁을 이유로 왔으니까 이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형식적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이 전쟁의 전쟁의 경우에 이 5가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이유로 시리아 난민들이 입국조차 막아버렸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난민분들이 아까 말한 그 지하 깊은 방에 햇빛도 없는 곳에서 8개월 동안 네. 28명 정도가 구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8개월 동안 3끼 모두 치킨버거하고 콜라만 먹게 했는데 저도 치킨버거 좋아하긴 하지만 이걸 8개월 동안 매일 이분들이 드시니까 혈변을 누시고 네. 또 이 씻지도 못하니까 그 빈대가 네. 빈대에 온몸이 물리고 또 발가락이 이제 썩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치료도 이제 제대로 못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법원에서도 그때 당연히 이러한 출입국의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무사히 석방되셔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군사력도 뭐 세계 10위 안에 들고 경제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어느 선진국들도 이렇게까지 대할까 싶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은 뭐랄까요? 일종의 그 포비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포증들이 어느 사회든 조금씩은 있기 마련인데 사회에서 좀 이 얘기를 해서 외국인의 지위 또 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잠깐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19년에 250만 명을 넘었고요. 그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이 4.87%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OECD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 되면 국제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이제 임박했고 외국인의 수도 많고 또 이 한국의 그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상 네. 앞으로도 이 외국인의 유입은 막을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 외국인 정책은 여전히 어떻게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할까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좀 눈치를 네네.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난민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범죄를 저지를지도 몰라. 테러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아주 뭐랄까요? 이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차피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사회 통합을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종 차별적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때 또 국민들도 그러한 사인을 통해서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외국인에 대해서 더 이제 환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벌어진 일은 수사하고 있지만 또 이 그 새우꺾기 하시거나 학대하신 분들은 처벌은 받았나요?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직원들과 보호소장에 대해서 이제 이 경고를 주라고 네. 권고를 하긴 했는데요. 전혀 그런 경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 피해자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만큼 정부가 좀 손 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이들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아이들은 부모랑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문제입니다. 부모가 강제퇴거 명령, 보호 명령을 받았는데 아이가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이 상황에서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함께 아이를 구금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구금되는 것은 정신적 폐해가 이제 심각하고 그렇죠. 하니까 아이들 구금해서는 안 되고 대안적인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를 삼았더니 그 이후에 출입국에서 오히려 부모가 구금되면 아동도 같이 구금할 수 있다는 외국인 보호 규칙을 변경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이들이 부모랑 있는 것과 부모랑 갇혀 있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가둬두고 자유권을 뺏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결국 출입국 관리법 63조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인 해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제 보호 명령이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내려져서 이제 구금이 되는데요. 이것이 출국 관리법에 외국인 구금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금을 개시하는 단계에서도 심사가 있도록 어떤 구금의 필요성이 정말 있는 사람인지 이런 심사를 하도록 하고 또 외부 기관의 어떤 통제를 또 받게 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소송을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3번의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첫 번째 했던 소송은 각하됐고 두 번째 소송은 위헌이 아니라고 즉 합헌 결정 받았고 세 번째 소송도 합헌 결정 받았지만 다행인 것이 다수 의견인 5인 의견이 위헌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위헌 결정이 나려면 6인 내 재판관 위헌 의견이 있어야 돼서 이번 소송에서는 6인 이상이 출입국관리법 63조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선대에서는 케냐라는 나라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 결혼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중요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다른 좀 돈 많이 벌고 좋은 일들 많을 텐데 굳이 이런 사람들을 왜 돕냐 이런 질문 주변에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이라 생각이 되었고 저도 많은 보람을 일을 하면서 느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이 사회 문제는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이 한국 사회가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변호사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어서 당연히 존중하는 이야기 또 혹은 뭐 이주자 또 난민을 존중하자는 얘기 이 모든 얘기는 사실 우리의 국격과 우리의 수준, 우리의 어떤 수준을 더 높여주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땅 또 한반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대선에 이런 이슈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 꼭지점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